네, 그러면 지금부터 CSS 뱀 명령 규칙을 활용하여 이러한 UI를 마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변수나 함수명을 어떻게 짓는지 정말 중요한데요. 이러한 이름을 지을 때 규칙이 없다면 지을 때마다 매번 고민을 해야 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은 CSS 스타일을 위한 클래스 이름 짓는 것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클래스명을 지을 때 규칙이 없다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할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규칙이 있다면 우리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코드의 가독성을 향상시켜 협업과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고요. 스타일의 충돌을 방지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화된 구조로 개발의 생산성 또한 높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CSS 클래스 명령 규칙인 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블락 엘리먼트 모디파이어의 약어로 웹 개발에서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 사용하는 명령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따르면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블락 엘리먼트 모디파이어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은 독립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체로 웹페이지 내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단위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면 웹페이지에 헤더, 사이드바, 아티클, 버튼이 이러한 예가 될 수 있고요. 블록명을 지을 때 공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백을 대시로 대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엘리먼트는 블록의 일부이며 독립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모든 엘리먼트는 의미상 해당 블록에 종속되어 있고 블록 내부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먼트의 예를 들면 헤더 블록 안에 있는 로고의 경우는 헤더 로고가 될 것이며 사이드바 블록 안에 있는 타이틀의 경우에는 사이드바 타이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티클 블록 안에 있는 타이틀이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아티클 타이틀, 아티클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엘리먼트라고 볼 수 있고요. 엘리먼트 명을 지을 때는 블록 명과 두 개의 밑줄, 그리고 엘리먼트 이름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디파이어는 블록이나 요소의 상태나 모양을 변경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디파이어는 선택적으로 사용되며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디파이어의 예를 들면 버튼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버튼 프라이머리, 버튼 디세이블드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버튼 라운딧, 버튼 라지아 같은 것들이 모디파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어 이름은 블록이나 요소 이름과 두 개의 대시, 그리고 모디파이어 이름으로 구성돼요.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뱀 명령 규칙과 더욱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CSS 뱀 명령 규칙을 활용하여 이러한 UI를 마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단에 보시면 헤더 메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헤더 메뉴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헤더 박스 안에 좌측에는 로고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측에는 메뉴 목록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헤더를 보면 헤더는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블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고나 메뉴 같은 경우에는 헤더 안에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엘리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헤더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블록명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클래스로 헤더라는 블록명을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고는 헤더 안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거기 때문에 헤더명, 그리고 언더바 2개, 그리고 엘리먼트 명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하면 제가 사전에 정의한 스타일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UI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도 같은 규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클래스 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먼트 명은 중간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대시로 대체를 했고요. 만약에 이러한 로고가 다른 데서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보시려면
블록 안에 또다시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셔도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콘도 존재한다면 이렇게 마크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클래스하고 로고 한 다음에 아이콘 이렇게 또다시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블록과 엘리먼트를 지정하는 기준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에 맞게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헤더 로고로 이렇게 둘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카드 UI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UI의 마크업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러한 카드는 독립적으로 재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명을 지정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목과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카드 블록 안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블록하고 밑줄 2개 하고 엘리먼트 명이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드 메타, 카드 컨텐츠 이러한 엘리먼트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엘리먼트 명을 지정할 때 상단에 이러한 클래스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굳이 앞에 이어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블록명하고 바로 요소명, 엘리먼트명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작성일이 되겠죠. 카드 데이트로 할게요. 그리고 카드 블록 하위에 이러한 버튼 클래스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버튼이 카드 UI에 의존되어 있을 경우에는 카드하고 버튼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버튼 자체가 독립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블록명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블록이나 엘리먼트의 상태나 모양을 변경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UI가 다크모드가 있다면 카드 블록명하고 대시 2개를 넣고 모디파이어 명 다크를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사전에 정의된 CSS 룰에 의해 다크모드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버튼 프라이머리를 이용해서 색상을 프라이머리 컬러로 변경할 수 있고요. 버튼 라지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버튼을 조금 크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필요 없으면 제거하고 필요하면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SS 선택자를 활용해서 스타일 규칙을 적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로고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헤더하고 안에 헤더 로고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정한 이름은 유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선택자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식 문서를 보면은 좋은 예가 있고 나쁜 예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디파이어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디파이어를 설정할 때도 블록 이름이나 요소 이름의 별개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CSS 밴 명령 규칙에 대해 실습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번 강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드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수강생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준비하게 되었고요. 해당 강의가 론칭이 되면 고정 댓글 상단에 기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